예,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가 모자랄 만큼 되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제품 처음 나왔을 때 함께 시작했던 영상과 함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풀프레임 시대를 여는 첫 카메라 알파9 신제품 체험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는 대구 소니센터에서 오늘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런칭쇼랑 이런 부분들을 참석하신 후에 이제 후기 작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후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리모와 캐리어를 비롯해서 여행 상품권 등 다양한 이제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성껏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7월까지 진행되고요. 소니 알파 홈페이지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기 대구 렌즈 컨설 스토어의 김성용 사장님께서 이제 축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니 센터에서 김성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여러 고객님들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짧게 제가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알파9 신제품 발표회를 대구 소니센터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오늘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매장에 방문 시에는 특별한 가격으로 해드릴 테니까 꼭 매장을 찾으시고 실전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에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좀 알차게 여러 가지 기계 만져보시고 또 저기 음식을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무사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 알파9 제품 전략에 대해서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이승민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주신 이제 대구 유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이맘쯤 제 대구 소니센터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작년 가을쯤에 이제 대구 엑스포에서 알파 99마크2랑 6500 그 신제품 세미나 진행하고 한 반년 정도 만에 다시 좀 대구를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미나 때도 이렇게 오셨던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좀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파9의 제품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6월 8일에 서울에서 그 올림픽 경기장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저기 알파9 런칭쇼를 진행했었거든요. 이에 대한 스케치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長寿司カメラシステムを私たちのイノベーションはカメラボディにとどまります。この新しいレンズによりソニーフルフレーム2万とレンズのラインナップは超広角の12ミリから超高映の800ミリまで幅を入れます。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카메라에 숨겨진 모든 가능성에 도전한다. 바로 이것이 소니가 알파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이유입니다. 속도를 컨셉으로 모든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알파 9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업체의 전자 셔터를 통해서 외국계 없는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혁신적인 성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193개의 AF 포인트가 바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7번 거리, 70번 거리, 이들이 올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카메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날 수 있게 디자인해서 강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스포츠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제 현장에 생동감이 전달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그 알파의 약속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니는 2006년도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미놀타를 인수하면서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질문을 하셨죠. 이제 뭐 캐논, 니콘이라는 양대 거인이 있는 그런 시장에 왜 무모하게 도전을 하느냐, 뭐 승산이 있는 게임이냐 이런 말씀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대답이 아까 영상에서 이제 또 나왔지만 그 카메라에 숨겨진 모든 가능성에 도전한다 라는 게 그 당시에 저희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건 저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따라서 10년 동안 저희는 어떤 그 경쟁사 대비해서도 좀 무수한 도전과 혁신을 하면서 10년을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3년 11월에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7과 알파 7R을 출시했습니다. 많은 유저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이 알파 7은 종전 풀프레임 DSLR 대비해서 무게와 부피가 거의 절반 정도의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하면서 풀프레임 센서의 화질을 자랑하는 이 약간 근본적인 그 변혁을 통해서 시장에 많은 센세이션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작고 가벼운 것만이 그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장점인 것인가 라는 의구심과 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니는 그 이후 이제 2015년도인데요. 4240만 화소의 초고해상력을 가진 알파 7R 마크2와 ISO 409,600의 초고감도를 자랑하는 알파 7S 마크2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이상 그리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DSLR 그 이상의 세계로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해상도와 감도의 영역을 달성을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풀프레임 시대의 선화 울티메이트 스피드 마스터 알파 9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유저분들께서 초고화질을 자랑하는 알파 7R 마크2를 통해서 뭐 풍경이나 파인아트나 상업 화보와 같은 영역에서 촬영을 해주셨고 그리고 초고감도와 4K 동영상 성능을 자랑하는 알파 7S 마크2를 통해서 공연이나 영화, 광고, 다큐멘터리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바디의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근본적인 강점인 컴팩트한 사이즈를 통해서 일상의 스냅이라든지 특히 여행을 가셨을 때 그리고 실내나 야간까지 항상 뭐 품에 지니면서 자주 사진을 더 찍게 해줬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진에는 보시면 같이 육상과 같은 스포츠 그리고 현장의 생동감이 필요로 하는 다큐멘터리 영역 그리고 야생의 어떤 조류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웨딩 사진과 같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속도를 요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상도, 감도에 더해서 앞서 영상에도 나왔죠. 속도를 컨셉으로 찰나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는 알파9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2주 전쯤에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사이트인 DP 리뷰 사이트에서 이제 골드 어워드를 수상했고 또 DxO 마크라고 해서 센서와 이미지 퀄리티를 평가하는 유명한 해외 사이트에서 92점이라는 아주 상위권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파9과 그리고 기존의 알파7 시리즈를 통해서 좀 더 풀프레임에 전념을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캐논의 CPS나 니콘의 MPS와 같은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이 없느냐. 소니도 있습니다. 소니 이미지 프로 서포트라고 해서 SIPS라고 저희가 약자로도 말씀드리는데 이 프로 사진과 동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프로 분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프로그램이고요. 이 사무실 자체는 서울의 압구정 소니스터 3층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지방 프로분들께는 당일 퀵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을 못 해드릴 뿐이고 하루 정도의 택배 오가는 시간차가 발생하겠지만 그 외에 한라인 전용 라인 운영이라든지 우선 수리 그리고 저희가 가용한 경우에 백업 장비 렌탈이라든지 수리비 20% 할인 그리고 구매 전에 테스트 대여라든가 SIPS 멤버분들만을 위한 할인 구매 이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업을 하시는 이제 프로 분들께서도 저희 소니 서비스 사이트에 지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전히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 및 하이 아마추어 작가분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라고 해서 WPO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규모가 있는 세계 사진 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면서 다양한 건축이라든가 아트 같은 프로페셔널 부분 그리고 각 전 세계 나라의 내셔널 어워드 부분을 통해서 사진 공모를 받고 있고요. 매년 5분 정도 되는 대한민국 어워드 수상하신 작가분들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18년 공모전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제 수상하신 분들과 본선 부분에 후보에 올라간 작가분들을 모시고 매년 영국 런던에서 시상식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스케치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2015년도에 좀 운이 좋아서 이 시상식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영상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마치 제가 진짜 그래미 어워드나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한 듯한 규모와 좀 약간 권위 있는 분위기 자체에 되게 압도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이제 선정되는 작가분들을 보시면 재작년에 부산 작가분께서 이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 전년도는 강원도에 계신 작가분께서 수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7년, 18년 공모전이 오픈이 돼 있고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타사 소니가 아닌 다른 기종을 촬영한 사진도 그 응모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에 계신 많은 유저분들께서 또 이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저희와 같이 이제 런던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기를 이제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서울에서 사실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알파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제 프로 작가분들께서 주제별 난이도별로 맞춤형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알파 9과 알파 7 시리즈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고급자 대상 강의라든지 스튜디오 촬영 기회들을 이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제 매월 참석하시는 그 열성 그 수강생 분도 계시고 한데 아무래도 그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로드쇼나 신제품 세미나뿐만 아니라 최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지방 그 대도시에서도 대구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세미라던가 야외 출사, 모델 출사 같은 거를 저희가 목표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소니 글로벌 이미징 앰베서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소니에서는 한 약 2년 전부터 전 세계 60여 분 정도 되는 프로 작가분들이 소니의 글로벌 이미징 앰베서더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봄에 한국에서 최초로 2분이 선정이 되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풍경 사진으로 유명하신 김주원 작가님, 그리고 이제 천체 사진, 특히 오로라 사진으로 그 유명하신 권호철 작가님이 그 선정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다. 김주원 작가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알파 900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 동안 소니 장비를 오래도록 그 촬영하시면서 이제 많은 책도 이제 발간하신 분이고, 권은철 작가님은 특히 보시는 사진이 알파 7S 마크2 5대 가지고 세계 최초로 오로라를 4K로 VR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이트에서도 소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알파 7R 마크2 세대를 가지고 또 다른 그 해외에서 지금 4K VR 촬영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소니에서 최초로 올해 4월에 약 한 달간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제1기 소니 프로 포토그래퍼 분들을 공개 선발을 했습니다. 이 그 모집 조건 자체도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연령, 성별, 사용하셨던 브랜드 기종에 상관없이 저희가 한 300분이 넘게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내부와 외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총 7분이 선정이 되셨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패션이나 인물 쪽 화보를 찍으시는 분, 그리고 그 SLR 클럽 소니 포럼에서 좀 아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운드 드로잉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쓰고 계시는 송철희 작가님, 이제 지금 제주도 베이스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풍경이나 파인아트 같은 스냅 같은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갤러리를 또 오픈하고 하신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그리고 이제 프로 항공 사진을 찍고 계시는 이제 이장수 작가님인데, 이장수 작가님께서 아마 대구 출신이실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되게 깜짝 놀란 게 전투기를 타면서 전투기를 찍을 수 있는 아주 자기만의 특화가 되어 있는 이제 프로 항공기를 찍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일점으로 이제 알파 7S 마크2를 사용해서 스냅과 인물을 찍고 계신 김나연 작가님도 계시고, 영상감독 이육사 감독님도 계시고, 그래 제주도에서 베이스로 웨딩 스냅과 또 돌고래 프로젝트를 찍고 계신 이제 배영진 작가님이라고 또 계신데,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도 참석을 해주셨고, 그 SLR 클럽 소니 포럼에서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끄사부라고 이제 불리고 계신데 SG523이라는 이제 끄내기 이제 닉네임을 쓰셨던 이제 박훈수 작가님이 또 저희가 제1기 소니 프로 포토그래퍼에 선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기, 3기까지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선발을 해드려서 다양한 하이 아마추어 프로 유저 그 작가분들께 어떠한 그 제약도 없이 다양하고 좀 공정한 그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패션하고 사진그룹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서울의 그 이너서클이라는 그 사진 그룹에서 좀 그 SNS 상에서 유명하신 그 이명호 작가님과 또 니콘 장비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SLR 클럽에서 이제 서커스곰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권상훈 작가님, 그리고 이제 아까 소니 포토그래퍼에 뽑히신 이육사 영상 감독님, 그 세 분이 주축이 돼서
매월 그 태그 매거진이라는 패션하고 그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 웹진뿐만 아니라 저기 오프라인 인쇄본까지 매월 접지를 발간하고 있고, 이분들께서 세븐알 마크2라든가 S2 그리고 지마스터와 같은 FE 렌즈, 소니 장비를 좀 주력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명호 작가님도 이제 알파9을 출시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좀 약간 테스팅을 하면서 좀 화보 샘플링 작업을 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캡처원을 활용해서 USB 테더링 촬영을 하고, 그리고 프로포터를 통해서 고속동조 좀 테스팅했던 스케치 영상이 있는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cks hanging out the drawer. Tennis shoes in every backhand. Pictures of what I have did. Tell them how we backslid. Like give me a fat fist. Case of a basket. Son of a damn bitch. The past is going backwards and I need a new direction. See my thoughts go dependent. Yes, I am on distraction. Leaking out of passion. Versus separation. Constant meditation. Praying for a blessing. Be selfish. I needed another habit. Trying to find something to grab me while my dudes about to laugh me. See the balance. After the depression trying to grab me. It's like I'm going to slow motion at a fast beat. 아주 감각적인 영상 보셨고요. 저희는 이런 프로 작가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유저분들과의 어떤 스킨십이나 커뮤니케이션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런칭쇼가 끝나자마자 지지난주에는 부산 창원을 돌고 왔고요. 지난주에는 광주 대전을 돌고 왔고, 오늘 대구, 그리고 내일 울산까지 3주간 주요 지방의 6개 도시를 돌면서 알파9과 FE 렌즈 신제품 체험회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니센터와 같이 노력을 해서 어떤 별도의 대행사 없이 소니코리아 직원분들이 다 와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발로 뛰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터치앤바이 대여 이벤트라고 해서 주요 풀프레임 바디와 렌즈를 하루 5,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해보실 수, 맥스 일주일까지 대여를 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여하신 다음에 만약 반납을 하시면서 풀프레임, 대여한 모델이 아니더라도 풀프레임이나 렌즈 하나를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대여로도 저희가 면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풀프레임 바디 하나, 렌즈 하나를 일주일 대여를 하셨다 그러면은 5,000원씩 7일에서 총 7만원의 대여료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에 이제 면제를 해드립니다. 면제도 있지만 사실 서울이나 경기권 이런 데는 렌탈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렌탈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지방에 계신 유저분들께서는 좀 렌탈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지 않다라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구 소니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FE 렌즈도 역시 좀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소니센터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었는데, 투마로우스 렌즈 투데이 프롬 소니라는 지마스터 렌즈 브랜딩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 지마스터 렌즈의 개발 컨셉은 보시면 같이 주변 부분까지 아주 쨍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고해상력, 그리고 예전 미놀타의 G렌즈 때부터 정평이 나 있는 아름다운 배경 흐림을 자랑하는 보케, 그리고 동영상까지 AF에 최적화되어 있는 AF 모터까지, 이런 3가지 개발 컨셉을 갖고 있고, 총 5종의 렌즈가 발매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시를 했는데요. FE1635, FE2.8 지마스터 렌즈가 이제 다음 달 7월 한 중순 정도에 예판을 시작해서 7월 말에 공식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마스터는 1635, 2470, 70200까지 FE2.8 삼총사라고 하는 트리니티 라인업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예판이 완료가 되고 이제 정식 발매가 이제 이번 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FE1224 초울트라 광각 F4 G 렌즈가 이제 공식 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체험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인가 이제 포럼에 올라간 것 같은데, 렌탈스라고 하는 미국의 좀 유명한 리뷰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시그마 아트 124 렌즈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이제 무게와 사이즈를 자랑하는데, 주변부 화질이라든지 그리고 23mm 망원대의 화질, 그리고 왜곡이 적은 부분까지 좀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FE 렌즈는 불과 3년 반 만에 초광각 12mm부터 800mm까지 이제 100, 400 렌즈에 2배 컨버터를 물렸을 시 초망원 800mm까지
주요 화각을 커버하는 라인업을 완성했고요. 그래서 FE 렌즈 총 27종, 그리고 APS-C 미러리스 렌즈, 그리고 기존의 DSLR A 마운트 렌즈까지 포함해서 불과 10년 만에 79종의 다양한 렌즈를 갖추게 되었고요. 저희는 좀 더 FE 렌즈 쪽으로 렌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오늘도 많이 메타본즈라든지 시그마 MC11이라든지 갖고 오셔서 그 테스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사 렌즈까지도 폭넓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파9이 그 지난 4월달에 글로벌 발표를 한 이후에 많은 해외 미디어라든가 해외 사이트 프로 유저분들을 통해서 이런 저희의 그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알파9이 알파7 때도 그랬지만 알파9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런 스포츠나 프레스 영역뿐만 아니라 웨딩이나 스튜디오, 특히 인물, 포트레이트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반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히엔시 스냅이라고 하는 웨딩 스냅 작가님이 알파9을 가지고 이제 본식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샘플링을 한 건데요. 기존에 좀 아쉬움으로 좀 약간 좀 지적이 됐던 저조도 AF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버퍼 속도, 그리고 듀얼 SD 메모리 슬롯,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하루 배터리 하나로 1000컷, 1400컷까지 찍는 그 짱짱한 배터리 용량, 그리고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스템의 그 강점이죠. 전자식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통 이제 웨딩홀 같은 데 가면 이제 잡광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나 화배를 맞추기가 정말 힘든데, 미러리스는 전자식 뷰파인더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노출과 화배를 바로바로 잡아주면서 찍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강점이 있더라라는 저희가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딩 분야나 이런 이제 포트레이트 인물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그 기변을 하시면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파9과 함께 감히 좀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간단히 신제품 세미나의 특별 할인 판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참석하시면서 이제 할인 쿠폰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대구 소니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그 특별 할인 판매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한 17개 되는 매장을 이게 시스템 컨설팅 스토어라고 해서 저희가 렌즈 컨설팅 스토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알파의 모든 바디와 모든 렌즈를 자유롭게 마운트 해볼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여 이벤트도 가능한 유일한 매장이 대구 소니센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저희는 온라인 최저가 대비해서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고, 칼자이즈 UV 필터 같은 한 10만원에 고가하는 이런 사은품까지 특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 등록할 시에 알파7 시리즈와 FE 렌즈는 이제 캐시백과 어떤 이제 뭐 캐리어, 그 배터리 충전기 같은 거를 드리는 정품 등록 사은품 행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제 6,500, 6,400, 6,000 중국기라든지 5,100, 5,000까지 보급기까지 정품 등록 사은품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로도 나눠드렸는데요. 이 특별 할인 판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알파9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판매 가격을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니 코리아에서 공식적인 어떤 가격 할인을 지원을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구 소니 센터에서 약 한 7% 정도 이제 할인된 가격을 지원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용 배터리와 그 전용 스트랩 세트를 특별 사은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파9 바디와 만약 세로 그립을 같이 구매하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10만원 정도의 할인을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7 시리즈와 FE 렌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시백 그 행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64기가 SD카드라든가 1000A 보조 배터리, 아니면 7S 마크2의 그 전용 스트랩,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렌즈 같은 경우는 4가지 사은품을 드리는데, 특히 뭐 10만원, 8만원대 하고 있는 칼자이즈 UV 필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7월 9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죄송하지만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는 구매는 안 되고 대구 소니센터 매장으로 직접 방문하셔야지만 구매가 가능하시고, 다만 오시기 전에 재고가 바로 구매가 가능한지 전화로만 사전 문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로드쇼하고 세미나 하면 매번 이제
그 SLR크나 파코넷에서 좀 훈훈하게 이제 뭐 나눔을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신 뭐 양도도 해드리고 대신 뭐 물건도 구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은 그 구매를 하시고 내가 이게 그 다른 제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럼 이제 뭐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양도를 해주시고 이제 나눔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모델에 대해서 2개 이상 저희가 재판매 이슈가 있어서 2개 이상 구매를 못 하실 뿐이지 모델별로 하나씩은 다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그 사은품은 구매한 이후에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로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알파9과 대구 소니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연을 인척했던 프로덕트 매니저 장유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저 제품을 사실 다 얘기를 하자면 뭐 1박 2일을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지만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좀 알고 이제 만져보셨으면 하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미러리스 쓰시는 분도 있고 DSLR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DSLR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DSLR이 한 20-30년 전에 발명이 돼서 그 SLR로부터 진화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좋아져 왔고 지금에 와서 이제 타사의 DSLR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DSLR이기 때문에 SLR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요 미러박스와 셔터박스라는 건데요. 이거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보면은 사진을 찍을 때 미러박스와 셔터박스가 움직여야 돼요. 미러박스가 튀어 올라가야 되고 셔터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격이 생기고 미러가 올라가는 순간에 내가 찍는 화면을 정작 볼 수 없는 이런 블랙아웃이라는 아이러니가 생겨요. 내가 사진을 찍는데 내가 찍는 장면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DSLR들은 꾸준히 미러 쇼크를 줄이고 블랙아웃 시간을 줄이고 셔터 쇼크도 줄이고 계속 줄이는 쪽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었던 게 이 기계식 카메라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러리스는 이게 이런 기계적인 한계를 없앨 수 있다는 어떤 실마리를 소니는 미러리스에서 찾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미러리스가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셔터가 있었고 그리고 연사를 찍게 되면 블랙아웃 아니면 지연되는 장면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미러리스도 여전히 센서 성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바디에서는 센서 성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기존 기계식 카메라 가지고 있던 한계들이 몇 가지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다른 경험의 촬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것들을 조금씩 볼게요. 자, 숫자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연사에 60회 AF 추적을 하고 AF 포인트는 600개, 거의 700개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아웃과 소음은 전혀 없는 상태로 촬영이 가능하세요.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요거의 본질은 이 센서 성능에 있습니다. 기존 센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센서 위아래에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그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길이 되게 좁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어도 결국엔 신호가 속도 자체는 한계가 있어요. 길이 좁으니까. 그런데 이 길 자체를 완전 뒷면으로 빼버린 데다가 길이 또 어떻게 보면 차량의 약간 정차했다 갈 수 있는 이 메모리까지 적층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 센서 대비해서 스무배나 빠른 데이터 속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굳이 비주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자체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갈 수 있게 됐고 이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냐? 연사를 합니다. 카메라가 데이터를 계속 보냅니다. 하지만 길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은 연사 중에도 뷰파인더에서 LCD에서는 마치 동영상처럼 그냥 끊기지 않는 영상 계속 보면서 촬영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것을 굳이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왔어요. 연사는. 하지만 이제는 저렇게 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센서 성능만 좋아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프로세서 성능이 같이 좋아져야 해요. 그래서 타사는 뭐 D-Mo로 시작하는 이런 프로세서들을 숫자를 5, 6, 7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니가 이름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안 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비욘즈 X 프로세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처리 속도는 거의 2배 가까이, 그리고 버퍼 메모리는 소니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버퍼 메모리 무려 6배를 넣어놨습니다. 이러면서도 전력 소모량을 줄였기 때문에
그 SLR 클럽이나 이런 데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배터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센서와 프로세서의 성능 조합으로 드디어 끊기지 않는 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몇 연사냐? 무려 20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타사의 카메라들과 비교를 해봐도 사실 객관적으로 제일 빠르죠? 이 부분은 뭐 굳이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리고 저 앞에 소리 들으셨나요? 찰칵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와 항상 함께 촬영하셨을 텐데 아무 소리 없이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연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여러 번 실패하고 숨죽이고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그냥 20연사를 촬영한 다음에 한 장을 선택해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이런 촬영이 어떠한 소음도 진동도 없이 찰칵거리는 소리라던가 어떤 충격 없이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8000분의 1초,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계식 셔터의 한계죠. 하지만 32,000분의 1초까지 최대 4배나 빠른 셔터 스피드를 전자식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식 셔터 쓰시는 분들 혹시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롤링 셔터라던가 이런 전자식 셔터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혹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해상력이 좀 낮아가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를 찍으면은 물체가 휩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해 보시면은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찍으면은 건물이 다 이렇게 누워버리는 것처럼 사진도 휘어버립니다. 이러면 못 쓰겠죠. 골프 치는 장면을 찍었는데 골프채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센서 속도의 월등히 빨라진 센서 속도 덕분에 전혀 없는 깔끔한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이 있으면 안 되는 장면들, 특히나 이렇게 멘탈 스포츠라고 불리는 뭐 골프라던가 아니면은 단거리에 집중해야 되는 이런 스포츠들은 소리 나면 끌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작가들이. 그래서 찍고 싶어도 못 찍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해지고,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잘 보시면은 사실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놓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잡고 있을 때부터 놓을 때까지 계속 찍은 다음에 저렇게 한 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골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런 장면을 초당 20연사로 어떠한 소음도 없이 블랙아웃도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무려 이렇게나 넓은 AF 포인트를 활용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화면이 빛 때문인데 실제로 이 정도에서 화면이 끊기거든요. 카메라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93%입니다. 화면 끝에서 끝까지 말 그대로 잡아주는데, 굳이 숫자로 비교를 해볼게요. 22%와 90%가 어느 게 나은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타사의 카메라들은 가격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500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900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중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DSLR이 가진 한계예요. DSLR이 아무리 좋아져도 저 부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설명이 어려운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미러리스는 이런 한계가 전혀 없어요. 미러리스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게 100%까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93%까지 왔고요. 그리고 저조도 성능 EV-3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게 사실 이렇게 중앙 기준이라고 표기를 요만하게 해놨습니다. 타사 카메라 그 세일즈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은 중앙 기준이라고 요만하게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저조도 성능이 어두운 데서 잘 잡는데 어디만 잡냐면 중앙만 잡습니다. 중앙만. 미러리스는 여기도 EV-3까지 잡고요. 여기도 EV-3까지 잡습니다. 전 영역에서 동일한 저조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장면들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까요? 원래는 잡고 돌리죠. 항상. 저도 DSLR 그 버릇이 남아있어서 미러를 쓰면서도 잡고 돌리는데 항상 중앙 잡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면들 그냥 촬영하시면 됩니다. 어두워도 저기까지 그냥 촬영하시면 됩니다. 굳이 카메라를 돌리고 중앙으로 잡아야 되고 포인트를 바꿔야 되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니가 또 자랑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IAF가 있었거든요. 이 성능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많이 잘 따라가고, 그리고 피사체가 작아지면 못 따라가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전신샷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경 넓게 촬영을 할 때도 얼굴을 좀 정확히 따라갈 만큼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일본에서 매장에서 촬영한 건데 자, 얼굴을 돌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고 인사를 해도 잘 잡고요. 뒤에서 돌아도 잘 잡습니다. 자기도 촬영하면서 오 하는 거 들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을 촬영할 때도 눈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AF를 얼마나 빠르게 잡느냐 하면 1초에 60번을 잡습니다. 1초 60번이 어떤 정도인지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굳이 또 DSLR 한번 언급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못 보시는 이 블랙아웃 시간에 얘도 같이 못 봅니다. 여러분만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장면을 못 보는 것 뿐인데 얘는 초점을 못 잡아요. 이때 노출도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끊기게 되고 중간중간에 튀는 화면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하지만 미러리스는 그냥 계속 잡습니다. 센서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잡는데, 아까 20연사라고 했었죠. 20연사에 60번을 잡으면은 한 번 촬영을 할 때마다 AF를 3번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못 잡아도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하냐면요. 자, 농구공 저렇게 던지는데 저도 따라가더라고요. 저도 못 따라갈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이건 이제 본사에서 저희가 촬영을 한 영상인데, 카메라가 뭔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축구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이렇게 계속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촬영하시는 장면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봐도 특히나 구석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복귀할 때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에는 더 많은 장면을 촬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장면 중에서 촬영했을 때 건지는 비율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그래서 뭐 AF 좋아졌다, 그래 넓어졌다, 좋아. 근데 그래서 촬영한 결과물이 어떠냐 하면요, 당연히 좋아져야겠죠. 감도는 204,800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제 메모리 접층형 구조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소니가 원래 자랑하고 있는 R2에서 적용되었던 이면 조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리뷰들이 사실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R2보다 거의 한 스탑 이상 좋아진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감도 한 1600에서 많이는 25600대의 중고감도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나진, 어떻게 보면 사실 3200, 3200과 6400 이 정도는 구분 자체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뛰어난 고감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에서 촬영이 된 사진인데요. 이거는 사실 4K로 보셔야 진짜 좋은데 되게 선명한 깨끗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니니까 당연히 우측 손도니 모형이 들어갔는데 10% 더 강화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알파 마운트 렌즈라든지 아니면 타사의 렌즈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용 카메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니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4K 영상도 같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보실 것은 풀프레임 포맷으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의 선택지가 여러분께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사진적으로 뛰어난 카메라 중에서 4K 영상을 화각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사실 선택지가 소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4K도 아니고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알 텐데 6K, 6K 정도의 큰 화면을 촬영을 해서 4K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오버샘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4K보다 화질도 더 좋아집니다.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빨리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많으실 텐데, 마지막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AF 드라이브 다이얼이 밖으로 나왔고 멀티 셀렉터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작성에 있어서 훨씬 더 쾌적해졌고요. 그리고 내구성, 마운트나 셔터, 그리고 방진방적 설계 같은 부분들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원하셨던 배터리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됐는데, 용량은 2.2배라고 하는데 실사용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도 촬영을 해봐도 그렇게 느끼고, 또 저희 쪽 카메라를 이제 테스트하시는 많은 작가분들도 이제 뭐 배터리 하나라도 1000장, 1500장은 충분히 찍더라, 그리고 배터리 2개 쓰게 되면은 거의 3000장 이상, 그래서 웨딩 이런 것들 하루 두세 탕 뛰어도 충분히 버티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뒤에서 직접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일반인들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램포트 같은 거 탑재했기 때문에 서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액세서리들을 소니는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타사들은 자체적으로 액세서리를 만든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드파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소니는 자체적으로 액세서리들을 만들고 이렇게 특이한 액세서리도 만들어 놓습니다. 세로 그립이 새로 제작이 됐고요. 드디어 세로 그립 장착한 채로도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요거보다 더 재밌는 게 저 멀티 배터리 어댑터인데요. 배터리를 총 4개를 꼽아서 더미 어댑터를 활용해서 약간 큰 배터리 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7 시리즈에도 동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자체로 충전기 역할도 할 수 있고
DC 어댑터, AC 어댑터 역할을 해서 아예 장시간 촬영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제품도 소니는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연사 되고요. 뭐 AF 굉장히 빠르고 AF 넓고 성능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타사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젠가는 뭐 DSLR도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것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소음도 진동도 없는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손맛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촬영의 결과물, 내가 지금까지 촬영할 수 없었던 것, 이런 부분이랑 봤을 때는 사진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답게 여전히 이 카메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R2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R2보다 겨우 3g 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카메라 안에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들을 많이 담아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감히 저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이 카메라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뒤에서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만져보시면은 아마 이게 많이 달라졌네, 기존의 카메라랑은 좀 개념이 다르네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뭐 새로운 풀프레임 시대를 여는 첫 카메라 알파9을 소개를 드렸고요. 뒤에서 빨리 만져보시고 싶겠지만 더 기다리셨던 럭키드로우를 먼저 하고 저희가 뒤에서 제품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